준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수업을 발전시키고 아이들의 경험을 확장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은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시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바로 이제 신규가 되셨던 쌤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5년 차, 6년 차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넘치고 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수업에 대한 열정이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년 차 교사 박춘택 선생님의 탁구 수업 도전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계시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순회중 체육교사 박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움을 일으키는 수업 설계 이야기라는 탁구편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참고로 작년까지 여기 보평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 보평중은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1년에 2개의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거를 길고 좀 깊게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년 동안 2학년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고요. 그 안에서 3개의 수업 주제를 뽑아서 아이들과 이렇게 해봤고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 혹시 넛지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2분? 네, 알겠습니다. 책으로도 유명한 게 넛지인데요. 뭐냐면 팔꿈치로 이렇게 쿡쿡 찌르라는 의미로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생님들 많이 보셨죠? 소변기에 붙어 있는 파리 스티커. 정말 신기한 건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 앞에 쓰면 나도 모르게 이 파리에 집중하고 파리를 맞추는데 희열을 이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8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교육적 메시지나 문구보다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요새는 약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축구 골대에 축구공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집중을 해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내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농구 골대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넣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또 넣겠죠. 이 넛지의 핵심은 부드러운 이 개입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넛지의 효과를 우리 수업으로 가져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기존 활동에 작은 장치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즐거움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는 학습의 과정과 어떤 수업의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수업을 설계해서 아이들이 마치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재미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뭐 수업 환경, 뭐 수업 디자인, 어떤 수업 설계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도전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기록을 하고 단계를 생성하니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처음에 공티기기 수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이들 하시죠. 감각을 익히는 활동으로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연습하는 그 과정에서 그릿을 좀 함양하고 그 끝에는 아이들이 성공 경험을 좀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노력하면 되겠어? 라는 마음에서 노력하면 되는구나. 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과정을 기록하고자 이렇게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기록을 해 나갔고요. 마지막 끝에는 저렇게 성장 그래프가 그려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기록을 잴 때마다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록을 잴 때마다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느낀 게 아이들은 자신의 기록과 타인의 기록에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기록 하나가 아이들을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생각한 게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라는 작은 장치를 하나 걸었더니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을 몰입시킬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장치를 또 걸어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생각한 게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과 에듀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게임 안에는 너무나도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재밌는 요소들을 수업 안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수업을 구성해 나가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나왔거든요. 그 여러 요소들 중에 4가지 요소를 뽑아봤어요. 미션 레벨업, 즉각적 피드백, 보상, 배경음. 미션 레벨업은 탁구를 여러 공티기 활동이 있지만 1단계부터 4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갔고요. 한 단계 넘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즉각적 피드백은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구글 시트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내 친구는 레벨 몇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상은 끈기에 관한 생기부 문구를 주기로 했어요. 한 4단계까지 가면은. 그리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단계는 이렇게 포핸드 백핸드부터 2인 1조로 백핸드 랠리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 화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실제로 이제 시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1단계를 하고 저한테 와서 이제 검사를 받고 통과를 하면 하나가 체크됩니다. 그러면 2단계로 또 가서 또 되면 체크를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시작하죠.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공튀기기를 하면 아마 힘들 거야. 짜증도 정말 날 거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노력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아이들이 뛰기를 하고, 이건 1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3단계이고요. 저한테 와서 이제 검사를 받는 장면이에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평소보다 더 리액션을 오버해서 아이들이 내가 성취했구나 이런 기분을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4단계까지 이제 잘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점점 통과한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4단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놀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수업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가 또 다른 장치를 한번 걸어보자 해서 도움을 준 친구라는 단계를 만들어냈습니다. 4단계에서 이제 도움을 준 친구가 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아직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 찾아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려와서 통과시키면 자기가 포인트를 하나씩 얻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움을 준 거에 대한 생기부 문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는 경기치고 놀던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죠. 경기하던 아이거든요. 열정이 생깁니다. 이제. 네, 너무 귀엽죠. 네,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이런 게임처럼 각 단계와 목표를 구성하니까 아이들이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몰입이 생기고 그 연속적으로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성취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또 자신만의 수준과 속도로 연습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파트 2는 단계를 지나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도록입니다. 여기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입니다. 1학기 이제 말쯤 됐을 때 포인트 스트로크 수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욕심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탁구를 해봤어요가 아닌 탁구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랑 수업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을 올바른 동작을 가르쳐 줘야 되고 좀 디테일하게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탁구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막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생각보다 제가 열심히 설명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아이들에게 체득되는 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얘들아 지금부터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10분간 우리 탁구 포인트 스트로크 각 모든별로 연습하자. 딱 뿌리면 한 5분만 지나면 아이들은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막 경기를 막 그 누구보다 막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경기 말고 과제 막 이런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과제 안으로 다시 불러드릴까? 지속시킬 수 있을까? 또 동작을 좀 탐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 볼까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한 게 크롬북을 활용한 포핸드 스트로크 자세 만들어가기 수업입니다. 이거는 미션 1부터 미션 5로 또 단계를 만들어 갔고요. 미션 1을 끝나면 미션 2로, 미션 2가 끝나면 3으로 모둠별로 이렇게 움직이게 했고요. 준비물은 모둠 7모둠이 있었는데 크롬북을 2대씩 줬고 과제를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클래스룸과 개인당 활동지를 하나씩 이렇게 다 줬어요. 죄송합니다. 활동지의 모습이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결과 목표는 내가 랠리를 할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개수로 하겠다는 거였고요. 노력 목표는 이 결과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 얘들아 우리가 2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오늘 이 결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노력 목표만큼은 좀 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의 그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2번째는 이제 제가 클래스룸에 영상을 올려놨어요. 선수의 영상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옆에 활동지에 이제 되게 자세하게 합니다. 팔꿈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라켓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좀 강조했던 부분은 이 아래에요. 기억해야 할 포인트.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 학습 단서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 랠리나 경기를 할 때 내가 이것만큼 꼭 기억하고 치겠다. 그런 것들을 너네가 뽑아라. 너네가 기억할 것들을 하면서 적어놨습니다. 다음 미션 3은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요. 미션 4는 이제 촬영한 영상을 모둠원과 같이 보면서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구성할 때 이 미션 3과 4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봤어요. 모둠원과 피드백을 하고 자신의 과정을 성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성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를 다 갈아 엎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니 막 이렇게 하죠. 분명 성공한 거 어딨어? 저 회색 후드 입은 친구의 영상인데요. 손목이 이상하기만 자기가 계속해서 고백해요. 손목 이상하다고. 얘 그럼 손목 저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시우가 얘기해 줘봐. 일단 테이프로 이게 감아요. 손목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팔을 전체적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만 치려고 하고 그리고 저걸 치려면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너무 네, 굉장히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피드백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더 던져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피드백을 나누고 나서 그 나눈 과정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다시 활동지에 적게 했고요. 이제 연습을 하고 나서 최종 영상을 이제 클래스룸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저 여학생은요, 작년 저희 반 회장 아이였고요. 2학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탁구 친 아이인데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좀 자세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인데요. 이렇게 포인트 스트로크를 가져갈 때 되게 저는 희열이 있거든요.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네, 잘하죠 애들.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좀 넘어서 직접 수행의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분석을 하고 탐구를 하고 피드백을 나누면서 또 2번째는 3가지 피드백이 제공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동료 그리고 친구로 선생님으로 받고 그 깊이 있는 학습은 자신의 과정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참 의미가 있었고 3번째는 아까 저희 반 회장 아이가 저한테 말해줬는데요. 이 자세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의 자세가 좋아지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자세가 좋아지니까 본인 성장함을 느꼈대요. 그리고 경기력이 향상되니까 탁구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4번째로 선생님들에게 추천하는 건 수업 관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모둠 활동에서 스스로 이끌어 나가니까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던스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면 됐었습니다. 이제
아까는 1학기 말 수업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2학기 말 1년의 마지막 과정에 모든 별 협력 11랠리 미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이 다 여기에 담기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11랠리의 전개 순서를 구상하고 그려나가고 연습하고 촬영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두 번째 촬영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준비물은 비슷했고요. 필수 조건 여기 한번 잘 볼게요. 총 12번의 랠리를 구성해라. 1인당 반드시 2개 이상을 구사해야 되고요. 4명의 아이들이 그 다음의 기술을 모두 포함해야 돼요. 서비스, 포인트 스트로크, 백핸드 스트로크, 커트, 스매시. 어렵죠. 그리고 계속해서 직선으로 주면 안 되고 복식 경기처럼 로테이션 해라.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12랠리를 이제 아이들이 구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누가 어디로 어떤 기술을 쓸 거다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랠리부터 총 12번의 랠리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할 때 종이를 이렇게 들고 보면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피드백 나눈 과정들을 쓰게 했고요. 그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탑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 4명의 아이들이 다 2학년 때 처음 탁구를 시작한 아이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커트 서비스를 합니다. 커트로 갔고요. 잘하죠 애들.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졌고요. 애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근데 선생님 되네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해서 참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고 아이들의 과정이 이렇게 담겨 있어서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창의성과 자기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다입니다. 이제 평가가 다 끝나고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때 아이들과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했고요.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체육 수업 안에서 창의성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이 탁구공 챌린지라는 걸 봤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아시죠? 여러 도구들을 활용해서 마지막에 컵에 이렇게 공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쏙 이렇게. 귀엽죠?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걸 하면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인내심 다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탁공 챌린지, 너의 창의성을 발휘해봐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워밍업 활동을 했어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왜 했냐면 컵에다가 원바운드로 넣고 투바운드로 넣게끔 해놨어요. 먼저 오면은 자기 하나 했다 하면 체크를 또 해주고요. 이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컵에 넣고 싶어서 아주 미칠라 그래요. 그래서 넣고 싶은 욕구를 막 자극시켜 놨어요. 동기부여를 해놓고 이제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의 미션은 우리 팀만의 방법으로 정말 자유롭게 탁구공을 4번 튕겨서 컵 안에 넣어라. 촬영한 영상을 클래스룸에 제출해라. 물품은 크롬북, 촬영할 수 있는 크롬북을 줬고요. 탁구장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써라. 자유롭게 써라 라고 하고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아마 힘들 거야. 짜증도 날 거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의성 다음으로 끈기야. 끈기. 네, 끈기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좀 결과물이 시원치 않았어요. 너무 직관적이었고요. 될 때까지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넣기만. 너무 1차원적인. 보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본 탁공 챌린지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업부터는 얘들아,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새롭고 낯선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래. 새롭게 한번 봐보자. 두 번째는 호기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래 얘기했고요. 얘들아, 전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 선생님, 공이 컵에 들어갔다가 자꾸 튕겨서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물을 넣어요. 솜을 넣어요. 휴지를 넣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들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결과물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서 조끼로
이렇게 해서 넣었고 이거는 점수판을 활용해서 이동 통로를 또 이렇게 그럴싸하죠. 성취감을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위에서 아래부터 4단, 그러니까 4번에 튕겨서 들어가면 위에서 아래부터 생각하는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좌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박수를 같이 했던 사례였는데요. 수업을 끝나고 나서 느낀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창의성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휘가 된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때 그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요. 막 열정이 느껴지고요. 수업이 끝나도 가질 않아요. 아이들이 더 만들겠다고 막. 그리고 또 안 가는 이유는 다음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내 작품 이런데 쩔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참 좋구나. 아까 이제 포인트 스트로크 수업은 사실 제가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을 주고 그 안에 스텝들을 막 뒀어요.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근데 이 수업은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을 두고 너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목표 지점까지 와봐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평가 사실 이게 근데 좀 반성을 해보면 사실 일회성 수업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평가가 끝난 후에 의미 있는 활동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이제 해볼게요. 배움에 있어서 스웨덴 교육 개발자 마이클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아이들이 이 피드백을 받는 것과 그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를 주도하여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안에서 이 피드백이 오가고 스스로를 주도하여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 아까 초반에 말한 너지의 효과처럼 아이들이 어느샌가 배움을 위해서 막 움직이고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체육에 접근해야 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다. 체육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에게 체육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말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그 수업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배움의 재미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되게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1년 동안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어떠한 설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배움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고민해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시고 싶은 것 같아서. 네. 네네. 경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경기를 또 많이 해야 즐거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다시 또 부족함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또 막 연습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학교를 올해 이제 순회중학교로 옮겼는데 환경이 많이 달라요. 사실 보평중학교는 환경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와이파이도 있고 크롬북도 있는데 순회중은 좀 없어요. 지금 TV가 있는데 반쪽이 안 나와요. 그 반으로 이렇게 선생님 이거 왜 안 나와 이러면 너네가 맞춰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좀 TV 좀 사주십시오 막 얘기하고 이렇게 수업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도 요 안에서 그 작은 아이디어라도 좀 받으셨다면 이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득력 있는 보이스와 비주얼로 이렇게 아이들을 차근차근 넛지 전략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박준택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잠깐 이제 1부를 이제 마치고요. 2부로 넘어갈 텐데 안내를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안내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가지고 찍는 건 너무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앉으신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데 뒤쪽에 계시는 저희 연구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가운데 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은 저희가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거울 한번 봐주시고요. 예, 눈썹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머리 정리 한번 해주시고, 혹시 코털이는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 네, 가운데 쪽으로 나와주세요. 가운데 좀 와주시고 여기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